안녕하세요. 매곡고등학교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체세포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은 유전 재료가 완두콩이었는데 완두콩은 실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실험 재료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의 한 세대가 30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상을 관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두 번째,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임의 교배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형질 유전 결과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너무 많아서 결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형질 발현에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환경인지 유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냐면 첫 번째,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가계도 조사는 특정 형질이 나타난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해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조사 방법입니다. 보통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를 사용하고 부부는 가로선으로 연결하고 자손을 그 아래선으로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일란스 쌍둥이와 이란스 쌍둥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란스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아들이면 반드시 둘 다 아들이고 딸이면 둘 다 반드시 둘 다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가계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형질이 같은데 자식이 다른 형질로 태어난 경우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대에서 전혀 겉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자손대에서 표현됐다는 것은 이 표현이 이 유전병이 부모대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모대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열성인 거죠. 그래서 이 유전병이 열성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부모가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 이거를 가장 먼저 찾아야 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같은데 자식이 다르면 이 자식이 열성 형질이다. 부모는 이 열성 형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성을 라지 A라고 하고 열성을 스몰 a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이 딸은 스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스몰 a 유전자는 각각 부모로부터 한 개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스몰 a를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성으로 표현되어서 잡종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잡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어떤 책에서는 뭐 헤테로다, 또 어떤 책에서는 이형접합이다 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호모다, 다음 동형접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계도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항상 부모가 같을 때 자식이 다른 경우를 찾아서 열성을 먼저 찾는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분석을 해야 된다.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분석해서 올라가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글이 있네요. 알캅톤 요증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사항염색체에 있다.
우리 아직 성염색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나중에 성염색체 유전을 배우고 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는 부모가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가 생겼구나. 아, 그럼 이거는 알카톤요증은 열성이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알카톤요증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하고 정상 유전자를 라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스몰 t 열성은 표현형이 유전자형이므로 바로 스몰 t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라고 했죠. 자, 6번과 5번이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4번도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7번은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스몰 t밖에 없죠. 근데 우성으로 발현됐으니까 아빠로부터 라지 t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3번을 통해서 1번과 2번이 분석이 됩니다. 1번은 스몰 t, 2번도 스몰 t를 가지고 있는데 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지 t, 스몰 t를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라고요? 첫 번째, 부모가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를 먼저 찾고 열성을 정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분석해서 올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립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는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앞에 내용이 아직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은 복습을 꼭 하고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럼 가계도 조사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조사인데요. 집단 조사란 이 집단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이거는 젊은 나이에 빈혈 증상으로 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빈혈 현상입니다. 그런데 얘가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를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더 살기에 유리하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생식기는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을 남기게 되면서 그 일대에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는 겸형 적혈구 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훨씬 높다는 거 이런 조사가 바로 집단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쌍둥이 연구. 쌍둥이 연구는 일란스 쌍둥이와 이란 쌍둥이를 비교를 합니다. 일치율을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일치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일치율 1에 도달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보게 되면 우와, 일란스 쌍둥이의 일치율이 1이나 됩니다. 아, 그러면 얘는 유전에 의한 형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알코올 중독 볼까요? 알코올 중독은 둘 다 일치율이 뚝 떨어지죠. 아, 이거는 환경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연구로 일치율을 비교해서 이것이 유전자에 의한 형질인가 환경에 의한 형질인가를 조사하는 방법, 이게 쌍둥이 연구 방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구조와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밝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세포분열 중기의 염색체를 이용합니다. 중기 때 가장 응축되어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중기의 세포를 이용합니다. 자, 원래 사람의 염색체는 2에는 46이지요. 1번부터 25번까지는 상염색체고 X, Y는 성염색체입니다. 자, 이 핵형 분석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남자이네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네요. 여기 21번 염색체가 원래 2개여야 되는데 1개가 더 많네요. 이런 경우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염색체의 구조와 수를 비교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요. 유전자 분석은 유전자를 직접 꺼내서 DNA 염기 서열을 조사하는 방법을 유전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유전자 분석하면서 유전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유전체,
개놈 또는 지놈이라고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유전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유전자 분석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유전에서 단일인자 유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위 염색체 유전에서요.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인자가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할 때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할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단일인자 유전에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유전은